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지기 직전 우리 몸에서는 반드시 이 신호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상을 할 때 심장이 터질 듯이 설레고 가슴이 두근거려야 성공한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감정을 고조시키고 열정을 불태우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해 볼 때 흥분과 설렘은 아직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결핍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진짜 게임이 끝났을 때 뇌가 보내는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루할 정도로 나른한 안도감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듣는 도중 마음 깊은 곳에서 이유 없는 편안함과 깊은 안도감이 느껴진다면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이미 성공을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뇌를 속여서 우주의 주문을 완료하는 마지막 열쇠인 안도감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듣고 나면 왜 그동안 죽도록 노력해도 제자리였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미래를 기억하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자신의 찬란한 미래를 선포하고 확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적고 나서 휴대폰을 덮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불안감이 올라오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될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미세한 의심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끌어당김의 감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부여의 호르몬이자 결핍의 호르몬입니다. 원시 시대로 돌아가 봅니다. 며칠을 굶은 사냥꾼이 저 멀리 있는 사냥감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심장이 쿵쿵 뛰고 동공이 확장되며 온몸에 에너지가 솟구치며 흥분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파민의 작용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 흥분은 아직 사냥감을 잡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내 손에 없으니까 갖고 싶고 그래서 애가 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가슴이 뛰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직 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또 복권을 사고 발표를 기다릴 때 심장이 뛰는 이유는 아직 당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자를 상상하며 가슴이 뛰고 지나치게 흥분된다면 뇌는 그것을 아직 내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중입니다. 간절함이라는 감정 뒤에는 나에게는 지금 그것이 없다는 강력한 결핍의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발산하는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간절함과 흥분의 주파수를 내보내면 우주는 계속해서 간절히 원해야만 하는 현실, 즉 결핍된 상황을 우리에게 배달해 줍니다. 이것이 밤새워 시각화를 하고 확언을 외쳐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일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봅니다. 다시 원시 시대 사냥꾼의 예시로 돌아가 봅니다. 사냥에 성공해서 배불리 고기를 먹고 안전한 동굴에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이때 사냥꾼의 심장은 더 이상 쿵쿵 뛰지 않습니다. 대신 깊은 만족감과 나른한 평화로움이 온몸을 감쌉니다.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더 이상 사냥감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기에 뇌는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미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게임 오버의 신호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뇌파를 측정해보면 돈에 대해 생각할 때 흥분하지 않습니다. 마치 공기가 있는 것이 당연하듯 돈이 있는 것이 당연하기에 뇌파가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들에게 돈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숨 쉬는 것과 같은 일상입니다. 우리가 시각화를 할 때 목표로 삼아야 할 감정은 바로 이 지루할 정도의 편안함입니다. 상상을 하는데 가슴이 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해지고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며 아, 이제 됐다 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그 상황이 너무나 당연해서 약간은 심심하게 느껴질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나른한 안도감이 느껴진다면 뇌는 그것을 이미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뇌의 항상성이 성공을 정상적인 상태로 인식하는 순간 비로소 끌어당김의 법칙이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배달 앱이나 택배 시스템에 비유해 봅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고
결제까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주문 접수 알림이 떴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떠올려 봅니다. 음식이 안 올까봐 불안해서 심장이 뛰거나 음식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씻으면서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주문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조리되고 배달되는 과정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식당과 배달원의 영역임을 알고 믿고 맡깁니다. 우주의 소원을 주문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미래 기억이 뇌에 확실하게 각인된 사람은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문한 택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묘한 여유와 안도감을 느낍니다. 어차피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급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 혹은 내려놓음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매일 언제 이루어지냐며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식당에 1분마다 전화를 걸어 내 주문이 들어갔냐고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불신입니다. 의심과 조급함은 주문을 취소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뿌리가 나왔는지 확인하겠다고 매일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 이제 해결됐다 하고 입 밖으로 터져나오는 깊은 한숨 섞인 안도감이야말로 여러분의 주파수가 풍요와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안도감이 느껴지는 순간 우주는 여러분의 주문을 배송하기 위해 가장 빠른 경로를 탐색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아직 시궁창인데 어떻게 억지로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조작하려 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듭니다. 이때는 뇌의 생체 피드백 원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마음이 몸을 바꾸기도 하지만 반대로 몸의 상태가 마음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는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어깨가 올라가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반대로 편안할 때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어깨가 내려가고 호흡이 깊고 느려집니다. 우리는 이 신체적 특징을 역이용하여 뇌를 속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 해봅니다. 먼저 잔뜩 움츠러든 어깨에 힘을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입으로 숨을 내뱉으면서 후하고 소리를 냅니다.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시원한 한숨 소리여야 합니다.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그 안도의 한숨 소리를 내봅니다. 그리고 뇌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행이다. 이제 살 것 같다. 정말 다행이다. 모든 게 해결되었다. 이렇게 몸을 이완시키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 뇌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주인이 지금 편안해하네. 위기 상황이 끝났나 보다 하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즉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멈추고 세로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으로 뇌를 해킹하는 방법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어깨를 내리고 깊은 한숨을 쉬며 아, 다행이다 라고 중얼거립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의 기본 주파수는 불안에서 안도감으로 완전히 이동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안도하는 순간 가장 강력한 끌어당김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꽉 움켜쥐고 있던 긴장의 끈을 놓아야 그 빈 공간으로 부와 행운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현실의 문제들이 눈앞에 어른거려 안도감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갚아야 할 카드 값이 보이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잔상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 속에 내가 웃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웃어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너 먼저 웃으면 나도 웃을게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현실도 거울과 같습니다. 현실이 편안해지면 나도 편안해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내가 먼저 편안해져야 현실도 그에 맞춰 편안하게 재배열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이 폭풍우처럼 몰아치더라도 그 중심에 있는 우리는 고요해야 합니다. 태풍의 눈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우리가 그 고요한 안도감의 상태를 유지할 때 폭풍우는 저절로 지나가고 맑게 갠 하늘이 드러납니다.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조차 감사합니다. 내가 지불할 능력이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 현실은 비로소 우리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 미래에 대한 확신과 평온함이 저장되는 순간 현실의 문제들은 힘을 잃습니다. 마치 꿈속에서는 호랑이가 무서웠지만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안도감은 우리가 현실이라는 꿈에서 깨어나 삶의 주도권을 쥐게 해주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 성공의 진짜 신호는 가슴 뛰는 흥분이나 설렘이 아니라 깊은 안도감입니다. 흥분은 결핍의 반증이며 안도감은 충족의 증거입니다. 둘째, 도파민이 아닌 세로토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미 사냥에 성공한 사냥꾼이나 이미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셋째, 몸을 이용하여 뇌를 속일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어깨를 내리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이때 우리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며 뇌는 성공의 주파수에 접속합니다. 넷째, 거울의 법칙을 기억합니다. 현실이 바뀌어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편안해짐으로써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불안이라는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면 내면의 황금 같은 보석이 드러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쫓으며 헐떡이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라는 에너지 위에서 편안하게 둥둥 떠서 헤엄치는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힘을 빼고 흐름에 맡길 때 우리는 가장 빠르게 원하는 곳에 도달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흥분 대신 이 깊고 나른한 안도감을 선택해 봅니다. 여러분의 뇌가 이제 게임 끝났네 라고 선언하게 만들어 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마음속에 이유 모를 편안함이 찾아왔다면 그것이 바로 우주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게임은 이미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제 그 승리의 기분을 만끽하며 우주의 확인 도장을 찍을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소원 한 가지를 댓글로 적어 확언하세요. 단 이번에는 간절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해결된 사람의 여유로운 말투로 적어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미 이루어진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혹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와 같이 적습니다. 여러분의 그 편안한 확언이 활자로 기록되는 순간 에너지는 더욱 강력한 실체감을 갖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편안한 확언에 좋아요로 응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